도망쳐! 한강뷰 몇 호지? 아, 대호왕이다. 한강뷰 가자. 승희님은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어디가 더 뜰 것 같으세요? 고르기 어려운데요. 일단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시가총액을 보면 네이버가 기업 규모는 더 큰데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치를 보면 카카오가 더 높은 느낌이라서요. 둘 다 사업 분야도 겹치는 게 많아서 포털 간편 결제, 콘텐츠 같은 웬만한 분야에선 다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기업이 앞으로 더 치열하게 경쟁할 분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분야입니다. 두 기업이 암호화폐도 갖고 있나요? 네. 게다가 국내 빅테크 기업인 만큼 암호화폐를 넘어 블록체인 시장에서의 미래를 차근차근 그리고 있어요. 오늘 경제로운 슬기생활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리는 디지털 세상의 큰 그림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수연님, 근데 간단하게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만든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각 나라 중앙은행에서 관리하잖아요. 화폐 발행 시기나 규모 같은 거요. 근데 이 화폐는 아무도 그런 걸 권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화폐 가치는 개발 당시 고도로 암호화된 로직에 따라 알아서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지 않고요. 암호화폐를 탈중앙화 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다만 이런 특성이 있어서 아직 정식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진 않은데 최근 몇 년 새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 금융권에서 이런 암호화폐를 자산의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따 나올 CBDC 역시 이런 맥락에서 논의되는 거고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발행 중인 암호화폐는 어떤 게 있나요? 두 기업 모두 블록체인 자회사를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암호화폐는 링크, 카카오는 클레이입니다. 일단 네이버가 암호화폐 시장에 먼저 뛰어들었어요. 2018년에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은 자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링크를 발행했어요. 미국 비트프론트와 일본 비트맥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링크의 총 화폐 발행 수는 약 10억 개라고 하는데요. 링크는 향후 암호화폐 생태계 발전과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천천히 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는 약 597만 개 정도만 시장에 풀린 상황이고요. 6월 3일 오전 10시 기준 시가총액은 약 8,400억 원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과 일본 거래소 외에서는 발행되지 않아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아직 거래할 수 없어요. 카카오의 경우 네이버보다 1년 늦은 2019년에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공개했고요. 이에 기반한 코인 클레이를 발행했어요. 클레이의 총 공급량은 약 100억 개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약 24억 개 이상이 시장에 공급, 거래되고 있어요. 클레이는 작년부터 국내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상장돼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6월 3일 오전 10시 기준 시가총액은 약 3조 7,9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암호화폐로 뭘 할 계획인 걸까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미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도 잘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식 거래나 대출, 보험과 같은 기존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암호화폐까지 건드린다고? 왜죠? 요즘 비트코인, 도지코인 투자 같은 암호화폐 투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암호화폐는 안정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특정 인물의 말 한마디에도 시세가 몇십 %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런 대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만들고 또 열심히 투자하는 이유는 빨리 새로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죠.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가 바라보는 신시장은 암호화폐가 아니고요. 블록체인 생태계입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만드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각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위변조가 불가능한 특성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플랫폼 경쟁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돌아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죠. 두 기업 모두 암호화폐만 만드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플랫폼부터 구축한 것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네이버는 링크체인, 카카오는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잖아요. 단 현재 두 기업의 블록체인 전략은 약간 다른데요. 이걸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알아볼까요?
카카오의 블록체인 전략은 어떤가요? 카카오의 블록체인 전략은 디지털 자산 시장 잡기입니다. 카카오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래요.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형태로 표현되는 모든 자산을 말하는데 암호화폐를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저는 아직 좀 생소한데 카카오는 이 시장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이라고 하면 흔히 암호화폐를 떠올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대중적이진 않죠.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일반 사람들에겐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카카오는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이 앞으로 주류가 되려면 시장에 참여할 일반 사용자들을 모아야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더 많은 사용자를 모을 수 있다고 본 거네요. 디지털 자산이 구체적으로 뭔데 그렇게 본 건가요? 가장 쉬운 예로는 게임 아이템이 있겠죠? 이런 가상 아이템 안에 블록체인으로 아이템 관련 정보를 입력해 복제가 불가능하게 만든 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자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인터넷에서 엄청 유행했던 사진이나 짤 같은 게 디지털 자산화된 경우가 요즘 많이 화제가 되잖아요. 저 들어본 적 있어요. 인터넷 밈으로 유명했던 16년 전 사진 원본이 NFT로 자산 가치를 인정받아 182더리움에 팔렸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6억 원 정도였나요? 맞아요. 기사가 크게 났죠. 또 AI와 인간 대결 중 인간이 승리한 처음이자 마지막 대결이었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대전을 담은 디지털 파일은 무려 2억 5천여만 원에 팔렸대요. 이렇게 희소성 높은 디지털 콘텐츠를 자산화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입니다. NFT는 앞서 말한 게임 아이템을 포함해 사진, 웹툰과 같은 각종 디지털 콘텐츠에 블록체인을 활용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NFT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떠오르는 신시장이에요. 디지털 콘텐츠는 Z세대들에겐 아주 친숙하고요. Z세대는 앞으로 경제의 주축이 될 겁니다. NFT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사진, 각종 아이템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카카오가 넘보는 시장은 바로 이런 거겠죠? 그럼 현재 카카오를 통해 이런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혹시 카카오톡 내부 서비스 중 하나인 클립을 아세요? 이 클립은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담아 관리하고 유통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인데요. 올해 5월 기준 클립의 사용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해요. 가입자 절반은 20대, 30대고요. 아니, 제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벌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네요. 네, 저도 클립을 가입해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 그냥 일반 카카오페이 앱처럼 깔끔하고 또 사용하기도 비교적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말만 들었을 때는 어려웠던 그런 이미지들이 이걸 보고 좀 거리가 가까워진 느낌이랄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카카오 콘도 있어요. 음원 사이트 멜론 회원이면 아마 아실 텐데 매달 그 콘을 줘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이 콘을 또 주더라고요. 저도 콘은 받은 적 있어요. 근데 이게 사용처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콘 서비스는 카카오가 지금 대대적으로 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리워드 혜택도 뭔가 뚜렷한 게 없어서 어리둥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돼 있는 거예요. 카카오가 이 포인트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유는 누구에게 얼만큼의 보상이 지급됐는지 또 이 보상 포인트를 누가 얼만큼 주고받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콘 플랫폼 안에는 NFT 카드 보관 기능도 있는데요. 이건 카카오에서 서비스하는 NFT입니다. 카카오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페셜 공연 티켓이나 브런치 작가 인증, 명품 교환 카드 같은 희소 가치 있는 아이템의 NFT 카드를 발급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는 디지털 자산 거래가 실생활에 더 널리 퍼지도록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요. 그러면 네이버는 혹시 어떤가요? 카카오가 디지털 자산의 다양한 쓰임새와 대중화에 신경 쓰는 것처럼 물론 네이버 역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네이버는 좀 더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에 밀렸지만 네이버의 메신저 플랫폼 라인은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1위 메신저로 자리 잡았는데요. 현재 라인의 월간 실사용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카카오는 클레이튼 플랫폼 아래에 다양한 D앱들이 그들 자체 코인을 등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지만 네이버는 D앱을 이 라인 메신저에만 연동시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링크 코인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현재 링크 체인 기반의 D앱 개수는 8종 정도로 카카오 클레이튼이 지닌 20여 종보다는 훨씬 적어요. 어찌 보면 이런 네이버의 행보는 이미 충분한 유저가 있는 데서 나오는 자신감일 수 있어요. 이미 해외 다양한 국가에 1억 명 넘는 방대한 사용자들이 있으니까요. 라인 서비스 안에서 링크 암호화폐를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함을 다지겠다는 전략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것도 이해가 가요. 아까 인트로에서 말한 CBDC 기억하시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럼 한국은행에서 현금 발행하듯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라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기존 비트코인, 알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탈중앙적 성격을 띠는 것과 달리 이 CBDC는 중앙은행에서 기존 명목 화폐와 연계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까지 많은 국가들이 CBDC 개발에 돌입했죠. 우리나라도 최근 한국은행에서 8월부터 CBDC 모의 실험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이를 위한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어요.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네이버가 제일 먼저 손을 든 거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발행 사업 용역을 따낸다? 이는 네이버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 신뢰도를 한 번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요. 이런 이점을 카카오도 모르는 게 아니라서 카카오 역시 CBDC 실험 용역을 따내기 위해 블록체인 개발사 컨센시스와 협력하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네이버가 결과적으로 원하는 가장 큰 그림은 이게 다가 아닐지 몰라요. 코인으로 시작해서 NFT 거쳐 CBDC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설마 판이 더 커지나요? 아니, 커진다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더 큰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테크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그릴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열풍과 블록체인 시장 주도권 경쟁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올해가 디지털 화폐 대중화 원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올해 안에 자체 암호화폐인 DM을 시험 발행할 계획입니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는 리브라 아니었나요? 네, 2019년 리브라로 시작된 암호화폐는 각국 정부의 규제와 반대에 부딪히면서 DM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추진됐는데요. 기존 리브라가 달러화, 유로화를 포함한 다양한 통화와 연결되는 암호화폐로 구성됐다면 이번 DM은 그것보단 발행 규모도 작고 연동 통화도 한 가지로만 설정된다고 합니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DM이 발행됐고 점차적으로 그 규모가 커져서 원래 페이스북에서 구상한 다중통화 연결된 암호화폐로 성장한다면? 그러면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쇼핑할 때 DM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겠네요. 맞아요. 어떤 나라의 상품이나 서비스든 DM이라는 화폐로 다 결제가 가능하겠죠? 이런 구상을 한 건 페이스북 외에도 스타벅스가 있어요. 2019년 스타벅스는 한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에 투자해 비트코인 시세를 요동치게 만든 적이 있는데요. 현재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는 없지만 스타벅스 역시 디지털 화폐를 통한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스타벅스가 암호화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스타벅스 앱을 통한 사이렌 오더와 선불 충전 기능이겠지요. 2019년 기준 미국 스타벅스 모바일 앱 결제액은 2,52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8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당시 기준 삼성페이 결제액 약 1,000만 달러, 111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죠. 만약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지면 제가 다운받은 앱 하나로 세계 각국 스타벅스에서 빠르게 음료를 살 수 있겠네요. 아직 블록체인 시장은 불모지예요. 어떤 기업이 먼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지 않을까요? 네이버 카카오도 이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내 빅테크 기업들 역시 페이스북, 스타벅스가 그리는 새로운 시장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서로 경쟁하며 개척할 새로운 시장이 이들의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의 디지털 화폐와 이들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 상상해 봤습니다.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투자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두 테크 기업의 신사업을 위한 발판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더 다양한 요소를 알게 됐어요. 네, 경제론 실기생활 다음에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부자 되세요.